2023년 1월 3일 이정훈입니다. 정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재명 노순, 노웅래의 노순이 윤석열 대통령의 꽃놀이패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친문계는 이재명을 밀어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리 가도 찬밥, 저리 가도 찬밥. 그런데 당대표, 조금 골치 아파졌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는 이미 대통령 선거에서 패했습니다. 패하기 전에 저는 민주당이 살 길은 후보를 교체해라. 이재명은 대장동 게이트로, 아들 게이트로, 부인 게이트로 너무 많이 걸렸다. 교체 안 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열심히 노력했지만 0.73%포인트 차이로 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승리를 했습니다. 개항을 보궐선거에서 이기고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비하면 참 세 발의 피도 아닌 작은 전투를 이겼습니다. 큰 전쟁에서 이겨야 모든 걸 사면받죠. 작은 전쟁은 작은 전투는 아닙니다. 이 작은 전투 두 개의 승리를 이재명 대표는 크게 의미 부여하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민주당에는 운동권 출신, 주사파 출신 의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이 정통 보수인 우리의 민주당을 장악해서 그들이 이재명을 내세워서 자기 공간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을 내칠 수도 없고, 또 잡고 가자니 이재명의 모순이 너무 큽니다. 노웅래의 모순도 있고요. 아주 고민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꽃놀이패라는 겁니다.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죠. 이 체포 동의안은 지난달 12월 12일 서울중앙지검이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시도됐던 체포 동의안인데, 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국회가 부결시켰습니다. 그 결과 오늘인가요? 서울중앙지검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노웅래 의원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아예 검토를 안 하고 그냥 없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검찰이 할 수 있는 거는 다시 한번 노웅래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리고 국회에 그를 체포할 수 있도록 동의안을 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또 국회가, 민주당 다수가 있는 국회가 체포 동의안에 반대하는 방탄국회를 운영하겠죠. 이게 반복되면은요, 검찰이 지칠까요? 민주당에 대한 국민 여론이 나빠질까요? 잘 따져봐야 됩니다. 또 하나 검찰이 할 수 있는 거는 노웅래 의원을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그냥 기소해버리는 겁니다. 우선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문제는 이게 노웅래뿐만 아니라 이재명한테도 굉장히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은 전임 대통령인 문재인 씨도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겠다라고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그러니까 박근혜한테 질 때 공약으로 내걸었었고, 이재명 대표도 지난 6월 지방선거 할 때도 불체포 특권 개정에 100% 찬성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웅래 씨를 불체포하도록 했기 때문에 검찰이 다시 체포하겠다면서 구속영장을 내고 법원이 내놓고 체포를 시도하면은 계속 민주당 지지율은 떨어집니다.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불구속 기소를 한다 그래서 유죄가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유죄가 나온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때문에 이제 어찌하든 간에 노웅래 의원은 좀 빠져나가기 어려운 구도로 돼 있는데, 이거를 민주당이 계속 감싸고 가는 게, 내 몸에 종양이 있으면 그걸 떼어내는 게 낫죠. 내 살이 아프다고 그거를 떼어안고 내가 고쳐보겠다, 고칠 방법도 없고, 그러면 힘들어지죠. 노웅래 의원을 보호했다라고 해서 윤석열 정권하고 검찰에 승리했다라고 기뻐하기에는 글쎄, 이게 모순에 오히려 걸린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죠.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YTN 이재윤의 뉴스 전문 승부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 전체가 이재명 리스크에 빨려 들어가면 안 된다. 사법적 의혹은 법률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당은 플랜 B, 플랜 C까지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했습니다. 이재명 씨가 기소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민주당 안에서도. 이상민 의원은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 있는 사법적 의혹을 정치적으로 대응하거나 문재인 또는 김대중 전 대통령 지지 세력과 합세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친 DJ에게 친 문재인계 연대에서 살려고 하다 보면 안 된다. 너무 당신은 때가 묻어서 같이 못한다. 우리 배에서 내려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문희상 전 국회의장, 이분은 친문재인계로 보는데 그분이 신년 인사회 때, 민주당 신년 인사회 때 교토3굴, 교활한 토끼는 한 굴에서만 지내는 게 아니라 굴 3개를 파놓고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살죠. 그래야 위기를 피할 수 있죠. 따라서 우리 당도 이거는 이재명을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당을 위해서 한 얘기니까 플랜 B, 플랜 C, 이재명 없는 민주당을 살 길을 만들어야 된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이준석 씨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티격태격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근데 뭐 이태원 사고 뭐 이런 걸로 해서 윤석열을 계속 공격하다 보니까 이분은 보수 세력을 대표하는 걸로 떠올랐고, 그 다음에 지금 북한의 무인기 도발 같은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나가고, 또 민노총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나가면서 이거 보수가 원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지율이 확확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윤석열을 민주당은 계속 악마화 하면은 이길 것이다. 그러다가 이 악마화 중독이 돼버린 것이 민주당의 실수다라고 강준만 전 교수가 얘기했는데 이 말이 맞다라고 이상민 의원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문희상 아까 전 대표는 1월 2일날 이재명 씨는 광주 그 전에 갔다가 문재인 대통령 만나갖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사실 이때 대통령실에서 신년 인사회를 했는데 여기 안 갔죠. 안 간 거에 대해서 그래도 가야지. 저도 이제 기자를 하다 보니까, 기자를 과거에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납니다. 근데 그렇게 만난 사람 중에 어떤 분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예 모르는 사이였으면 뭐 과감하게 확 씁니다. 근데 꽤 제법 알았던 사람이 왜 이렇게 하지? 처음에 이해하려고 기다리는데 점점점 모순에 빠지면 쓸까 말까 좀 고민하게 되죠. 얼굴이 받쳐서 고민하게 됩니다. 사람을 많이 알면 정보는 많이 얻을 수 있는데 가끔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상당히 좀 그럴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저는 특종을 포기합니다. 어차피 터질 거라면 다른 매체에 누가 쓸 거고 그 다음에 하자. 내가 굳이 상처는 주지 말자. 특종인 연연히 하지 말자라는 게 저희 원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떨 땐 뻔히 알면서도 기다리고, 일부러 소문은 안 내지만은 또 내가 퍼뜨렸다고 오해할까봐 가만히 있다가 터지고 난 다음에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꾸 만나갖고 안면을 터놓으면은 뭐가 잘못된 경우에 덜 당하는데, 안 보면 모르는 사람이면 아주 과감하게 공격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신년 행사 같은데 이재명 씨가 갔으면 물론 거기 가면 고립되고 외롭죠. 근데 안 보면 점점 더 공격하기 좋죠. 조홍천 의원이 민주당에서 상당히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인데, 그가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탈당 요구하는 거는 조금 섣부르다라고 얘기했는데, 벌써 이런 걸 갖고 고민한다는 게 이재명을 밀어내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그분은 그냥 이게 이제 신문기사로 인용돼 나온 거 보게 되면은 조 의원이 이재명 밀어내는 거에 반대하는 걸로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찬성하는 거죠. 당원 당규나 실정법에 위배되면 그때 가서 탈당을 얘기할 수 있다. 확실하게 이제 검찰 수사로서 뭐가 나와서 문제가 되면 그때서야 이제 뭐 탈당시킬 수 있는 거지. 지금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벌써 이런 데가 오가는 거는 뭐 이분도 검찰에 있었으니까 어떤 게 문제인지는 금방 알죠. 툭툭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어요. 역대 최고 득표로 이재명은 당대표에 당선됐는데 사법적 리스크가 있다.
당 지지율이 또 이재명 대표가 있으면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그를 내려오라고 하는 건 너무 단선적이다. 뭐 이것도 교과서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당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는 거는 이재명 대표 때문이겠느냐. 우리 당 지지층과 지도부를 보면 한 색깔이 문제다. 이게 정확한 말이죠. 지금 민주당에 꽤 괜찮은 분들이 많고 호남에도 의식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주사파에 인질이 잡혀가지고 또 호남 전체가 광주 문제로 인질이 잡혀가지고 질질 끌려가는 거거든요. 한 색깔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어느 조직원의 구성원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내 힘이 몇 배가 되는 것도 있지만 그 조직이 요구하는 거에 맞춰야 된다는 스트레스도 있는데 그 조직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맞추고 있으면 참 괴롭죠.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뭐 사람은 안 만날 수가 없으니까 불가원 불가근으로 신세지지 마라. 그리고 밥값은 항상 내가 내라.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방법들이 내려오는데 지금 이게 한 목소리로 가가지고 이게 되겠냐 이겁니다. 무조건 방탄 국회를 해버리고 노웅래를 보호하고 이재명을 보호하다 보면은 뭐 윤석열 정부에서는 둘을 계속 압박하고 둘이 반발하면 할수록 뭐 민주주의 어쩌고 뭐 탄압 떠들고 하겠지만 그럴수록 자꾸 더 밝히고 하면 모습만 더 커집니다.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도 아 이자들 때문에 나도 다친다 하면서 내분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제 내년이네요. 한 13개월 남았네. 다음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참 어렵습니다. 지방선거에서도 졌어요. 그 압도적으로 승리했던 민주당이. 정치는 생물이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보게 되면 주사파, 민노총 이런 것들은 잡아내야죠. 그리고 우리 보수파를 뭐 토착 외구로 몰아갖고 한일 관계를 어렵게 했던 세력들, 아주 국가 안보를 해치는 세력들도 이제 서서히 추적을 하겠죠. 처음에는 그들은 애국자인 척 하겠지만 사이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점점 모순이 커집니다. 이럴 때는 일도양당 결단을 내려야죠.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탁 잘라야 되는데 민주당에는 그렇게 결단을 내릴 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이재명을 칠 만한 인물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거는 IMF 위기가 뚝뚝뚝 다가올 때 펀더멘털이 좋다. 김영삼 정권이 그러다가 한 방에 무너지는 적이 있었죠. 사실 문재인 정권도 이재명을 후보로 내세우면서 모순이 극대화됐는데 그냥 질질질 끌려가다 이 모양이 된 겁니다. 리더십 부재죠. 그래서 계속 경남고 출신 두 대통령이 문제다 그랬는데 그런 게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과 노웅래의 모순, 윤석열 정부의 꽃놀이패가 되고 있다. 이 패감이 된 이 사석들은 기분이 어떨까요?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훈수꾼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빨리 이번 싸움은 졌다라고 하고 새 판을 만드는 게 저는 현명하다고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